네, 이어서 안예진 기자와 오면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진 기자님, 이번엔 알프스 얘긴데요. 네. 알프스 혹시 가보셨나요?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 얘긴데요. 혹시 스위스 가보셨나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위스가 이제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에 또 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그쵸. 저는 가봤어요. 어? 유럽을 여행을 3달 동안 혼자 했었는데, 저도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스. 네. 그 알프스 산맥이 진짜 아름답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진 기자님, 이렇게 아름다웠던 스위스 알프스 지역에서 빙하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마을을 이렇게 뒤덮었다고 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원래 이렇게 마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빙하가 녹아서 이 마을을 다 덮으니까 이렇게 마을에 여기만 남은 거예요. 빙하가 붕괴돼서 얼음하고 암석이나 진흙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을의 90%가 매몰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여러 명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는데 빙하가 마을을 덮쳐도 실종자가 1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한번 기사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빙하가 무너지면서 얼음과 암석, 진흙이 블라텐 마을을 덮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비결이 나오네요. 스위스의 철저한 대비 시스템 덕에 피해가 최소화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 마을 주민이 300명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약 300명이었는데 네, 마을이 좀 작죠. 그런데 이미 대피 명령을 받고 마을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는 또 이렇게 대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엄청 잘 갖춰져 있나 봐요. 네, 볼게요. 이미 1990년대부터요, 스위스가 기후변화로 빙하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알프스 그 산맥에서는 계속 녹지 않는 눈이 있잖아요. 365일 계속. 그리고 빙하도 있는데 이제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니까 이게 계속 녹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큰 빙하가 녹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면서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대비할 만한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이걸 사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사전 모니터링이 뭔지 잠시 지식의 팡팡 봐볼게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 모니터링에서 사전은요, 어떤 일이 있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가 사자고 전이 그 전후 할 때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이 뭔가를 본다는 뜻이죠. 네, 모니터로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잘 돼 있대요. 네네. 조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짐은 뭐죠?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 네. 엄마가 화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아직 화는 안 냈는데 그럴 낌새가 느껴진다. 하는 낌새 그쵸.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니터링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질학자들의 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질학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지질학자, 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보니까 지구의 암석, 광물 이런 거를 다 연구하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진짜 많은 화학도 알아야 되고 생물학도 알아야 되고 그렇겠죠?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레이더 이미지를 통해서 알프스 산간에서 900만 톤의 암석이 빙하 위에 쌓인 걸 봤대요. 이게 어렵죠. 일단 레이더 이미지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볼까요? 레이더 이미지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자레인지에서 네. 전파가 나오잖아요. 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파동 같은 게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파를 통해서 전파가 대상에 부딪히고 돌아오는 그런 파동을 감지해서 뭔가 어떤 물체의 거리나 뭐 방향이나 이런 거를 측정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레이더 이미지를 통해서 뭘 본 거죠. 네. 900만 톤의 암석이 빙하 위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빙하가 되게 무거워서 빙하가 무너지겠죠. 그쵸. 그래서 빙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원래 기사를 보면은 하루에 10m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m. 네. 네, 리액션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빙하가 붕괴할 거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무너지는 그쵸, 거죠. 깨지죠. 그리고 붕괴되면 그게 900만 톤의 암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나무들과 돌과 이런 것들이 다 쓸려 나오겠어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열흘 전에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빙하가 떨어지는 속도와 얘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까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블라텐 시장님께서 우리는 마을을 잃었지만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공동체 정신이 뭘까요? 공동체 정신. 공동체가 네, 함께 모여있는 그렇죠. 게 공동체잖아요. 네. 우리가 한 마을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서로 이웃 간에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피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거겠죠. 함께 앞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지질학자들과 대피 결정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마을을 구할 수 있었다. 그쵸.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가 추가됐는데요. 한편 이 전문가들이 이 스위스 알프스 이번 사태가 굉장히 다행이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굉장히 또 많이 일어날 전망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지구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대요. 영구 동토층은 별게 아니고요. 그냥 계속 이제 얼어있는 땅입니다. 수천 년 넘게 얼어있는 땅인데 이 영구 동토층 위에 빙하가 있는데 이게 또 녹는다고 합니다. 이게 녹으면 빙하도 녹겠죠. 네, 그래서 땅 아래의 어떤 그런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또 산사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마지막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그런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번, 문해력 수속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월 28일에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붕괴하면서 어떤 피해가 생겼나요? 예진 기자님, 한번 찾아주세요. 네, 첫 문단에서 저희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빙하가 무너지면서 얼음, 암석, 그리고 진흙이 블라텐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데 네. 다행히 실종자 한 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피 명령을 받고 마을을 이미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 첫 번째 문단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사진 설명해 보면 마을 90%가 매몰됐다 이런 얘기도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스위스 정부는요 빙하가 붕괴되기 전에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이 사용되었는지도 설명해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 결정을 내렸나요? 여기 썼는데 알프스 산간에서 암석이 빙하 위에 쌓여서 이제 빙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대피 명령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900만 톤의 암석이 빙하 위에 쌓여 빙하가 어떻게 됐죠?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떨어지고 있다는 있는 현상을 바탕으로 봤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쓰였나요? 보면은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한 그렇죠. 기술이 사용됐죠. 네, 레이더 기술을 통해서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잘했다면 정말 최고. 그리고 3번, 그러면 여름철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자연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떠올리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장마나 태풍 이런 게 당연히 좀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제 농가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장마가 이어지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튼튼하지 않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이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철저히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진 기자님은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장마나 태풍과도 비슷하지만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막 많이 쏟아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장마 기간이나 태풍 기간과 겹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갑자기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라고 할 수 있겠죠? 폭우 아니면 집중호우 이런 폭우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 폭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여기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